네, 김진팔입니다. 이것은 이 아조포해에서 공격당한 러시아 측의 배를 보여줍니다. 네, 뭐야 이거? 어? 야, 불에 꼬실는 거잖아. 아, 나는 또 드론으로 엄청나게 쳐박았다고 그래갖고 막 다 불타고 막 그런 상상했더니 뭐야? 뺑기칠만 조금 더 하면 되겠네? 아, 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거는 일단 한번 필터링을 하고서는 지금 네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구멍 뚫린 데도 있어요. 철판이 이 밑에 보면 여기 구멍 뚫렸죠. 여기 잠깐만요. 정지. 빵꾸 났잖아요. 예, 그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땜빵 좀 하면 되겠네. 철판 좀 더 떼갖고. 근데 이거는 이제 유조선이 아니고 벌크선이라고 곡물 운반선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예, 나와요. 예, 벌크선이에요. 유조선은 막 쇠발프가 막 있는데 벌크선은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갖고 이 안에다가 곡물 있잖아요. 밀이나 뭐 옥수수나 그런 거 이게 퍼담는 그런 배예요. 근데 나는 유조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벌크선, 유조선 섞여 있었나 봐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아조포해에서 볼가돈급 벌크선 바보리호가 공격받은 후의 모습이 승무원들에 의해 촬영되어 적군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선박이 침몰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리가 필요한 것이며 이처럼 수리를 위해 보내지는 유조선과 벌크선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네, 아조포해에 있는 배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피시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렇게 뭐 큰 건데 이거 보면 내가 아나? 어쨌든 예, 거기 공격당하니까 배를 대피시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거랍니다. 네, 네, 이 영상은 러시아 측이 그 드론 조립을 해서 발사하는 영상을 이제 소개하는데요. 중간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짜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뭔가요? 에? 대전차 지뢰를 반을 뚝 자른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폭약을 여기 앞에다가 달았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도 괜찮은 거야 이거? 꽝 안 터져? 진짜 웃긴다. 아, 예? 대전차 지뢰 맞죠? 예. 네,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좀 중요하게 본 건 지금 이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러스 구조물인데 이게 그거 같아요. 그 크레인, 타워 크레인 같은데 문제는 드론에 충격을 받았는데 멀쩡하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파괴가 안 돼요. 그죠? 타워 크레인 트러스 구조물인데 드론이 충돌을 했는데 멀쩡해요. 똑같은 그 트러스 구조, 예? 철골 구조인데, 예, 계란 드론으로 이거를 공격하는데 안 부서져요. 이건 또 우크라이나 측 철골 구조물이거든요. 교각, 다리. 근데 몇 번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보세요. 안 부서져 갖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 그 철골 구조물이 드론에는 강한가 봐.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연기만 나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예, 이 다리거든요. 예, 철골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드론이 공격했는데 안 부서져요. 그래갖고 이거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추가로. 지금은 부서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걸 좀 응용하면 뭔가 드론에 대한 대책, 방어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 방향 예상대로 미군은 남은 포병 장비와 가용 예비 물자를 모두 크라마토르스크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차량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시르스키는 곧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장비와 예비 물자를 소모할 것인가 아니면 크라마토르스크를 항복하고 더 깊숙이 참호를 파고 들어갈 것인가. 네,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군이 이런 식으로 넓게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이 다 차단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드론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르스키는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병력과 장비를 소진하고 뚫리면은 이제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아니면 여기서 병력을 아껴서 후방에서 조금씩 계속 러시아군을 괴롭힐 것이냐 그런 걸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ISW 지도를 보시면
예,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에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 갑자기 또 빨간 거 칠해줬어. 이 사람들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칠해주잖아.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칠해주면 민망하니까 조금씩 칠해주는 거예요. 포크롭스크와 미르노그라드 방향의 변화가 없고 여기 최근에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입니다. 네, 맞네요. 그 다음에 굴리아이폴리에 지역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은 원래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란셋 아마 그 드론을 조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한번 나오네요. 그래서 란셋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발사하는 거 볼까요? 발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거하고 이제 똑같이 생긴 걸 개발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가 봐요. 크라스나 리만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 중대 괴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크라스나 리만 인근에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 중대가 야간 탈출을 시도했으나 러시아군에 의해 괴멸됐다고 군사 전문가 안드레이 마루치코가 전했습니다. 여기 이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이 밤에 이제 후퇴하다가 괴멸됐답니다. 1개 중대가. 러시아군 콘스탄티노프카 인근 오시코보에서 우크라이나군 거의 전멸시켜. 오시코보는 어디냐면요. 여기가 오시코보예요. 이만큼. 거기 있던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완전히 괴멸시켰다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같아요. 여기 거의 전멸시켰답니다. 거의. 네. 피난민 후퇴시키는 러시아군이 피난민을 후방으로 피난시키는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런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막 공격해서 죽고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러시아가 그 매뉴얼을 바꿨나 봐요. 피난민 후퇴할 때는 우크라이나군이 충분히 멀리 밀어낸 다음에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피난민 공격할 수 없는 정도까지 밀어낸 다음에 피난민을 후퇴시켜라 이런 식으로 아마 매뉴얼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피난민을 후퇴시키는 데에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을 못한다는 건 두 가지죠. 첫째, 개과천선. 과거에 피난민도 전부 다 드론으로 죽이던 우크라이나군이 개과천선에서 천사로 바뀌었다. 두 번째, 불가능해서 할 수 없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각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러시아군의 계란 시커 드론이 그 열차 있지 않습니까? 기관차, 디젤 기관차 우크라이나 거를 부시는 장면인데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화면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조정하는 화면에서 본 장면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송되는 영상인 것 같죠? 1년의 공습으로 오데사 물류시설, 세인트키츠 국기를 단 우크라이나 비밀 함대의 화물선 그리고 차량들이 공격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약고도 항군에 있는 탄약고도 공격했다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공망이 완전히 와해돼 갖고 마음껏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러시아 국방부 러시아군이 키예프 정권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한 고정물 무기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무기들이 서방 지원국들이 젤렌스키에게 제공한 모든 방공 시스템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실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높은 효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공 시스템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실하게 무력화시켰었다고 발표한 거 같죠? 더욱이 우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재 서방의 거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다고 여겨지는 키예프의 목표를 뿐만 아니라 공중, 해상, 지상 기지에서 장거리 정밀 무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무기가 우크라이나 항만 시설과 젤렌스키 정권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운반하는 여러 선박에 대한 집단 공격을 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예프의 군수 산업단지 시설 두 곳과 오데사, 초르노모스크, 오데사 지역의 이즈마일 항만 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시작된 공습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의 모든 목표물을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야 우리 우크라이나 대공망 확실하게 무력화시켰거든.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다는 말을 이렇게 잘 하지 않는데 신중하게 하는데 변화가 있어요.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지상 드론이 브라우닝 기관총을 달고 공격하러 갔는데 러시아 드론에 한 방 맞았는데 멀쩡하답니다.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드론이 두 번째로 가고 이제는 꽁무니에서 또 꽁무니를 따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완전히 박살난 것 같습니다. 기름 관련 시설을 불태운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해군은 북대서양에서 나토의 첨단 잠수함 전력에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독일을 선택했는데 왜 한국보다 독일께 더 좋으냐 하면은 기타 등등 스텔스 기타 등등 좋답니다. 독일께 훨씬 좋기 때문에 했답니다. 한국 거보다. 네, 폴란드도 드론을 만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긴 유사하게 생긴 드론이죠. 진리는 영원한가요? 누가 봐도 이 형태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요즘 그 프로펠러 모델 잘 사용되지 않는데 그거 느려갖고 격추당해갖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요?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폴란드가 최대 비행거리 1000km에 달하는 자체 개발 드론 게란의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는 키예프 쪽으로도 주유소를 다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급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제 대공 미사일도 없고 때리는 족족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트럼프 대통령님 잠깐만 와주세요. 방문 좀 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님.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 비라도 피해야죠. 소나기는 피해야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너무 급박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행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키예프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합의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파트너 국가들이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내 탓은 없지. 파트너 국가들이 하긴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초기에 러시아하고 합의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영국 놈하고 미국 놈이 와갖고 야 그거 하지 마. 니네들이 싸우면 이겨.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하는 거니까 탓할 수밖에 없지. 야, 니네들이 시켜서 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키예프의 방산 시설들을 공습해 무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드론사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파이어포인트 드론을 조립하는 반플리트 공장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늘 그렇듯 우크라이나군 드론 생산 시설을 파괴했고 키예프의 한 관리는 시설 파괴 사실을 확인해주는 대가로 10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했다. 이것도 늘 그렇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 공장이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파괴를 당했어. 그래서 약속된 납품을 정부에 할 수 없게 됐어. 그래서 불가항력 판정을 받고 싶어.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관공서에 가서 이거는 불가항력 서류 좀 떼주세요라고 했더니 야, 돈 내놔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공동 생산 이행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건설 계획에 따라 안드레이 시비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서명했습니다. 1단계에서 드론 생산을 전적으로 독일 측에서 담당하며 모든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군사에 직접 이전될 그러면 독일도 이제 합법적인 공격 목표네. 독일에 있는 드론 공장 폭격해야 되겠네. 조금 아까 우크라이나 거 한 것처럼. 키예프에 대한 최근 4차례 미사일 공격 동안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단도 목표물 요격 성능을 보여주는 시각적 통계 자료입니다. 7월 2일 공격 당시 적군은 남은 팩3 요격 미사일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이며 7월 2일 날 러시아가 공격을 했답니다.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소형 탄도 목표물조차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칸데르 미사일로도 모든 목표물을 쉽게 요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다음 대공 미사일 물량이 도착할 때까지 무기 부족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배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필요한 팩3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인해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나토 동부 전선에서 전사한 독일군 병사들의 시신을 운반할 시신 가방을 이미 준비했다고. 그럼
그 나토가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겠다는 건가? 서방연합이 비공개 외교 채널을 통해 크렘린궁에 강경한 최후 통첩을 전달했지만 크렘린은 이거 가짜라고 생각한다고 계속 사기치고 있다고 콧방귀도 안 낀답니다. 러시아도 디지털 통화 루블화 하려고 그랬는데 해킹 위험이 있어가지고 미뤘답니다. 아직까지 러시아는 그래도 좀 매매를 금지하는 수단을 구축하는데 미비한 것 같아요. 현금만 살아있으면 매매를 금지하고 싶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통화를 하는 건데 러시아가 이걸 추진을 하다가 야 이거 해킹당하기 쉬운데? 야야야 좀 나중에 하자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잠재적인 약간 덜 그 짐승의 표를 약간 덜 그 강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아직까지는 디지털 통화를 이 사람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 자하로바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국민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끊임없이 빨아먹는 진드기에 비유하며 이제는 그 무엇도 그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 측 영상인데요. 길을 지나가다가 막 드론 같은 거에 맞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막 드론 파편 같은 게 맞은 것 같아요. 네, 이 러시아 군인을 이제 구출하는 이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구출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만 외무장관하고 이란의 그 외무장관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란은 오만하고 같이 이 해협을 관리하면서 통행세를 받길 원해요. 그런데 오만은 그걸 원하지 않고 야 요걸 해협을 반으로 나눠서 이 우리 쪽 해역은 그냥 무사 통과하고 니네 쪽 해역은 통행세를 받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력화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무력화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오만은 이란과 함께하기 싫다는 거죠. 예?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기 편을 택했잖아요. 오만은. 그럼 이거를 이란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무력화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CNN에 따르면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를 두 개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만 영해를 통과하는 남쪽 항로로 자유롭고 제한 없는 통행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이란 영해를 통과하는 북쪽 항로로 이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만 통행료는 없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협상 중이며 이란과 오만 관계자들이 무스카트에서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하는 시리아 이라크 간 석유 수송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진행 중. 아마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갈 모양이에요. 유럽으로. 미국 국회의원이 그 팔레스타인 마을에 갔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90분간 납치되었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목격했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고 이스라엘 경찰하고 미국 대사관에 연락해갖고 풀려났답니다. 와, 이스라엘 세네. 미국 국회의원을 납치하고도 그냥 아무도 처벌도 안 받고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센 것 같은데? 가자지구 학살이 한창이던 당시 이스라엘 군인의 말, 나는 항상 내 학교를 폭파하는 꿈을 꾸었다. 오늘 나는 학교를 폭파하고 있다. 와! 야, 얼마나 학교가 지옥 같았으면 학교를 폭파하는 꿈을 꿀까. 한국에도 학생들 자살 많이 해요. 얼마나 학교가 학생들을 비인간적으로 세뇌를 하고 인조인간 로봇 군인으로 만들려고 명령이다 공격하라. 그 가면 죽을 텐데요. 총알 날라오는데요. 명령이다 공격하라. 네 삐리삐리 알았습니다. 이거를 훈련시키고 있잖아. 아 명령이다 공격하라. 저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요. 나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놈을 쏘면 몰라도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 거죠? 명령이다 공격하라. 네 알겠습니다. 삐리삐리 이런 인간 만들려고 사람을 얼마나 학대를 하면 학교 폭파하는 게 꿈이겠어. 예? 학교를 폭파하는 꿈을 꿔왔대잖아. 이스라엘 군인들도. 원래 학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전 세계가 따르고 있는 이 방식의 학교는 비스마르크인가 옛날 철혈제상인가 그 독일의 전신이죠. 그 나라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나라 프랑크 왕국인가. 하여튼 그 나라에서 그 만든 건데 그 독일군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애를 로봇화 시켜갖고 군대를 그대로 딱 보내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왜? 뇌를 마비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외우라면 외워 새끼야. 생각하지 마 이 새끼야. 명령에 복종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 어릴 때부터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교육이에요. 한국도 물론 당연히 그거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육을 계약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남의 집 자식들은 애국자가 되게 하고 내 자식만 빼야죠. 남의 집 자식까지 다 구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애가 기다려줘요? 그때까지 안 크고? 아야톨라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에 대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이거 뭐야? We will kill 트럼프? 야,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 죽인다고 영어로 현수막 내걸었네? 헐, 트럼프 무섭겠다. 트럼프 대란이 나를 암살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란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서운가 본데? 무서우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지. 하고 코드숨 치고 말면 그만일 텐데 트럼프가 지은 죄가 많은가? 이런 거 무서워. 하긴 자기가 한 업보가 있으니까 인과응보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 사람들. 얘네들도 종교는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트럼프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이요. 위협해요. 위협적인가 봐. 이거 보고 시겁했나 봐. 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이 요청할 경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LGBT 활동가들이 동성애 혐오를 이유로 기독교 카페를 파괴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랬답니다. 기독교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LGBTQ 활동가들이 와서 유리창에 막 똥을 던지고 부티르산이 냄새나는 막 해갖고 냄새 나갖고 막 영업을 못하게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이죠. 예, 호모 무지개 깡패 대 사이비 종교 강요. 원래 사이비 종교 강요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하면 사람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될 게 뻔하니까 먼저 무지개 깡패 호모들을 등장시켜서 개차반 이런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 새끼들 너무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야, 사이비 종교 강요가 훨씬 착해 보이지. 이걸로 가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야, 종교를 강요해야 되겠어. 저 새끼들 하는 짓 보니까 야, 종교를 강제로 믿게 해야 되겠어 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상태까지 될 때까지 무지개 깡패들을 동원해서 뭐예요? 이런 개차반 짓을 시킬 거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복합적인 슬로건.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여야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발터 울브리트 공산주의 동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오늘날 이 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아까 내가 말했잖아. 무지개 깡패 호모들하고 사이비 종교 강요 세력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 오늘도 김지발 채널을 후원해 주신 거창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